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는 재발이 잘 되는 행위입니다. 외도는 재발이 잘 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외도는 벌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미 외도가 벌어졌다면 치유가 필요합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는 치유에 임하지만 외도 행위자는 치유에 잘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외도 행위자가 주장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 나는 다시 외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는 외도 관련 치유가 필요 없다. 다시는 외도하지 않을 것이니 믿어달라와 같은 주장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적 정서에서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를 한 번 더 믿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외도가 재발되고 외도 피해자는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외도 피해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속설 중 하나는 외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 한 번만 외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속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반복적 외도 행위에 대해 중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 외도 행위에 대해 질병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처음이자 마지막 외도를 하는 사람까지 중독이다, 질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할 수 있지만 반복적, 습관적으로 외도 행위를 하는 분들에게 외도 행위는 중독이자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몇 마디로 외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주장하고 외도에 대한 치유를 하지 않는 외도 행위자에게 외도 행위는 중독이자 질병일 수 있습니다. 이에 외도 행위를 멈출 수 없죠. 반복적 그리고 중독적으로 외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외도 행위 기간과 휴지기를 반복하는 유형. 둘째, 비슷한 시간대에 복수의 이성과 외도하는 유형이죠. 이런 유형의 외도 행위자들은 외도 행위가 중독일 수 있고 질병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계 중독도 존재하고 성 중독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다른 유형의 중독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 중독이나 게임 중독, 도박 중독이나 약물 중독 등 다른 유형의 중독 증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어떤 내담자의 배우자는 외도 행위 휴지기에는 도박 중독에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외로움, 우울함, 불안함 등 부정적 감정이 요동치면 외도 관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외도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 증상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외도 행위자는 외도 행위를 하는 동안 맛본 유쾌함, 짜릿함 등 감정 기억을 잘 잊지 못합니다. 외도 내용에 대해서는 있는 방어 기제를 사용할지 모르나 외도 행위 시 가진 즐거웠던 감정 기억은 잊지 못하죠. 이에 삶이 무료하고 권태로우며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그리고 부정적 감정이 요동칠 경우 외도에 대한 감정 기억이 올라오면서 외도의 유혹을 찾거나 외도 행위를 다시 시작하죠.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갖거나 부정적 감정을 외도 행위로 전치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런 외도 행위를 반복하면 외도의 감정 기억은 강화되기에 스스로 외도 행위를 멈추지 못합니다. 외도 발각 후 가족이나 혈족, 그리고 친인처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외도 행위를 반복할 경우 수치심과 죄책감이 둔감되기에 새로운 외도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감수성은 떨어지고 더 진화된 외도 행위의 세계로 도피하죠. 이것이 외도 피해자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만 외도 행위자 스스로 삶을 파국적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간과하죠. 아울러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존감 낮은 선택을 하며 외도 행위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강화하는 가운데 외도 행위에 대한 통제를 스스로 하지 못하면서 외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녀들의 결혼 간 왜곡과 결혼 포기,
자녀들의 결혼 후 외도 대물림이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도 외도 상담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정작 외도 행위자가 외도 상담에 나오지 않는 경우와 혹 외도 상담에 나오더라도 비자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외도 피해자에게 비난과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외도 상담에 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러다 보니 외도에 대한 본질과 원인 파악을 소홀히 하고 말과 의지로만 외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외도 행위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고 외도 직면 후 깨달음이 없을 경우 외도는 재발될 수 있고 습관적 외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외도 상담을 받을 경우에도 외도가 재발되죠. 하물며 외도 직면 후 형식적인 외도 상담까지 거부할 경우 외도의 재발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도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도는 자신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도는 당신의 무의식 속 미해결된 문제가 원인이고 외도는 당신의 과거 삶에 존재하는 결핍이 원인입니다. 이런 부분은 깊은 성찰과 함께 깨달음이 있어야 그나마 예방적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그런데 외도 직면 후 외도 상담이 귀찮다거나 외도 상담에 대한 불안 및 두려움,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외도 상담을 회피하고 거부하며 치유를 거부한다면 한 번의 외도는 2번, 3번의 외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도가 반복되고 습관적 외도가 이어진다면 이런 경우의 외도는 중독이자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외도 직면 후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외도 행위자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외도를 반복적, 습관적으로 하지 않겠다면 외도 직면 후 외도 상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외도가 중독이자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외도 예방 관련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